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보통 저녁 5시에 가게 도착해서 오픈 준비하고 재료 체크하고 저녁 6시쯤 가게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 영업 후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누우면 새벽 4시쯤 됩니다. 10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며 받던 월급보다 2배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 남들보다는 다른 생활 패턴에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장사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도 남들처럼 골프도 치러 다니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우리 부부는 대학 때 선후배 사이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해 부부 금술이 참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새벽 일을 하면서부터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내가 돈 잘 벌어다 주니까 큰 불만은 없었죠. 보통 새벽에 잠들어 일어나면 정오쯤이 되는데 아이도 들고 밤일을 하다 보니 피곤해져 예전만 못했지만 가끔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아내가 내가 호프집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매일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오전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수영장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아랫집 아줌마가 10년째 수영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데도 몸매가 더 탄력있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부럽다면서요. 아내와 이제껏 살면서 내게 불평 불만 한 번 없었는데 사는데 무료하다고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그동안 아내 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인터넷을 뒤져 고가 수영복과 수모 수경, 가방까지 주문해줬죠. 참 우리 아내는 4살 어린 40대 중반으로 대학교 때 축제하면 과대표로 미인 대회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꽤 미인입니다. 키는 168cm에 예전에는 몸무게가 50kg를 안 넘을 정도로 아주 쭉쭉 빵빵이었는데 지금은 아이 둘 낳고 살다 보니 살집이 조금 붙어 58kg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한 덕분에 밖에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아내가 아깝다, 너무 미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아내와 결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권유했었습니다. 아내는 수영 가기 며칠 전부터 기분이 많이 들떠 있더군요. 수영복 입고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요. 사실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훤히 다 드러나다 보니 처음 가는 아내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내가 등 쪽이 많이 파여져 있는 검정색 수영복을 주문했는데 한번 입어보라니까 조금 망설이더니 내가 한번 봐준다니까 꺼내 입었는데 키가 커서인지 참 잘 어울리더군요. 나는 걱정하지 마라. 수영장에서 40대 아줌마들 중에서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이쁠 거다 라고 했더니 싫지 않은 듯 고개를 살짝 돌려 웃고 있더군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다리가 얼마나 뽀얗고 굴벅지인지 수영복 입은 모습이 딴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밑에 집 여자랑 아내가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 오면 늘 수영장 이야기뿐이었어요. 수영 강사 수영복이 너무 작아서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느니 수영 호흡은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푸파푸파 수업 들었던 이야기도 해주고 나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요. 즐거워하는 아내를 지켜보며 내가 조금 피곤하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아내와 같이 수영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수영장을 한 달 다니고 나서 첫 회식을 한다더니 그때부턴가 수영장 갈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입는 옷들도 화려해졌어요. 아니 맨살이 노출된 짧은 반바지나 티셔츠에 치마들을 자주 입고 다녔어요. 당신 요즘 더 이뻐졌네. 그러니까 아내는 여자의 변신은 무주라며 수영장을 다니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껏 꾸미고 다닐 데가 없었는데 수영장 갈 때만이라도 이쁘게 하고 가고 싶다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신 참 이쁘다 보기 좋다라고 말해줬죠. 저는 주방 아줌마 월급이 300만원이 넘다 보니 그것조차 아까워서 내보내고 제가 직접 배워서 일하고 있고요. 바쁠 때는 홀까지 뛰쳐나가 거들어주며 이 나이에도 2사람 몫을 하면서 일하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집에 들어가면 지쳐서 잠들기 바빴고 주방일까지 하게 되면서부터는 아내에게는 점점 더 신경을 못 쓰게 되었어요. 한 번은 자다가 잠깐 깼는데 마침 아내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입고 있는데 평소에 입던 속옷과 너무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 잠결에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조금씩 달라지는 아내를 보며 어쩔 땐 다른 여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주방일 맡으면서부터 아내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도 한 번도 불평 불만이 없었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키워줘서 늘 고맙게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아내와 2달 동안 관계를 안 하고 있었네요. 제가 하자고 한 적도 그렇다고 아내가 다가오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관계없이 지낸 건 처음이라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근데 아내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게 오전 수영 강습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내 점심을 챙겨주던 아내가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찌개 하나만 꺼내놓고 나가면 내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찌개 데워 먹고 나가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내 말로는 수영 끝나면 친한 언니 집에 가서 점심도 먹고 수다 떨다가 놀다 온다는군요. 하지만 아내와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일어나서 가게 가기 전까지 낮 12시부터 4시까지가 다인데 그 시간마저도 아내는 자리를 비우네요. 점점 아내와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잠들어 있고 내가 일어나면 아내는 수영하러 밖에 나가 있으니 한 집에서라도 말 한 번 못 붙여본 게 3개월이나 되었어요. 한 번은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요즘 이게 무슨 짓이냐며 수영 끝나고 어디 갔다 오길래 그렇게 늦게 왔냐고 묻고 따졌더니 수영 끝나고 회원들과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오는데 어디를 갔겠냐며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묻느냐며 지금 내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더 이상 말했다가는 싸움만 커질 것 같아 더 못지 않았지만 이제껏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싸워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난 점심때 잠깐 집에 와서 얼굴 보고 밥만 같이 먹으면 될 텐데 아내는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했는지 언제부턴가 아내와 대화도 되지 않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네요. 하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로 출근하는데 아내와 같이 수영을 다닌다는 아랫집 아줌마를 1층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아내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냐고 그러니까 아내랑은 수영 끝나고 헤어졌다는군요. 처음에는 수업 끝나면 같이 집으로 왔었는데 몇 달 전부터 아내는 볼 일이 있어 들릴 곳이 있다며 따로 다니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줌마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군요. 도대체 운동 끝나고 오후 내내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지냈는지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수영 끝날 시간에 맞춰 수영장 주차장 구석자리에 주차를 하고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수영하고 끝나면 샤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은 왜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는지 운동하러 가는 사람의 옷차림이 왜 그렇게 야하고 신경을 쓰는지 모든 게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아내는 아줌마들과 함께 나오는 게 아니고 혼자 나와서는 차를 타고 수영장에서 약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분명 탈 때에는 혼자였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먼저 아내의 차에 타고 있다가 뒤늦게 아내가 타서 제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남자에게 딱 달라붙어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살가운 애교를 부리며 마치 발정난 암캐가 수컷을 고시듯이 살살 녹는 교태를 부리대더군요. 남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럴까.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끼를 발산하며 사랑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듯 보였어요. 그 남자는 언뜻 봐도 엄청 어려 보였는데 아무래도 30대 중후반으로 보였어요. 전 떨리는 심경으로 멀찌감치 차를 주차하고 몇 시간째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아내는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녁 7시 물에 들어간 지 7시간 가까이 되어서야 우리 아들이 학원에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야 그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더니 헤어지는 게 뭐네 아쉬웠는지 그렇게 집안에서 붙어 지냈을 거면서 둘은 다시 차에 올라타더니 내 눈앞에서 깊은 애정 행각을 나누더군요. 그 모습이 부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 자연스럽고 마치 활활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년 놈들을 후려 갈기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나만 속상한 일이지. 성질 부려서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싶어 일단 휴대폰으로 둘의 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는 예전 잘랐던 주방 이모에게 월급 20만원 더 올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일하게 하고 나는 아내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고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는데 혼자 새벽까지 뭐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봐야 뭐하겠나 싶었네요. 하루빨리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서 아내 불륜을 밝혀내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내고 싶었어요. 아내는 수영 갈 때마다 그 남자 집에 들려 태우고 갔고 끝나면 태우고 집으로 들어가 저녁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집에 왔던 거였어요. 그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가 들어간 원룸의 벨을 눌렀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자의 남편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바로 열지 않으면 아내를 납치한 걸로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물다고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문 안 열어주고 개기던 그 놈이 내가 납치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두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놈 얼굴을 쳐다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35살이라더군요. 언제부터 아내와 불륜짓을 했냐고 하니깐 3개월째라더군요. 그놈은 내가 무서워서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을 했고 노총각에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프리랜서였어요. 아내는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이불 속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묻는 말에 뻔뻔하게 대답 잘하는 그놈이 짜증나기도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놈의 얼굴을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침대에 앉아있던 아내가 달려와서는 사람을 왜 때리냐며 나를 말리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부터 한마디도 없던 아내가 젊은 놈을 한 대 때렸다고 난리를 피우며 때리지 말라며 내 팔을 잡는데 이 여자 남자한테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이다 싶더군요. 그래도 그놈이 양심은 있는지 한 대 쳐 맞더니 무릎 꿇고 잘못됐다며 한 번만 봐달라면서 빌고 있는데 아내는 그놈을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내를 용서할 눈꽃만큼의 감정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20년 가까이 살아온 나보다 3개월 만난 남자가 더 좋다며 이혼을 해달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더군요.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혼을 해줄 테니 외도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한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다 갖다 바쳤는 걸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돈 한 푼 없는데도 10살이나 어린 젊은 놈이랑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자 싶었죠. 그것도 원룸에서 지내면서 예쁜 아내를 만나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아둥바둥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3개월 만난 남자에게 미쳐서 나와 이혼을 하겠다는데 어떤 남자가 제 정신이겠어요. 일은 하지 못하고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내는데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자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옷까지만 챙겨서 나간 지 벌써 6달이 되어갑니다. 종종 아내가 생각날 때면 그 원룸 앞으로 찾아가서 창문에 불이 꺼질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내가 장사한다고 몇 년 동안 아내에게 너무 무신경했나. 너무 돈돈하고 살았구나. 어쩜 아내에게 외도를 할 수 있게 틈을 만들어준 게 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며 주말에는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아내와 예전처럼 잠자리도 자주 했더라면 이혼하지도 않았겠지. 그냥 잘 설득해서 한번 봐주고 계속 데리고 살걸.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살고 있어요. 전 솔직히 아내가 이혼하고 젊은 놈과 같이 살면 몇 개월 못 가 다시 날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둘이 잘 지내고 있나 보네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내가 혹시 저한테로 돌아온다면 받아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는 호프집을 정리하고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20년의 부부 생활도 아이들까지 내팽겨치고 나갔는지 속 시원한 변명도 듣지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네요.